개보린을 매일 복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.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체질을 진단하면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, 원인을 찾게 되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. 병원 검사에서는 늘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치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.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체질에 따라 두통의 원인과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왼쪽 편두통으로 고생해 오셨고 개보린을 매일 복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.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두통을 앓아오셨는데 출산 후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후로도 두통은 점점 악화되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.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여러 번 받았지만 항상 이상 없다,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라는 이야기만 들으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분 역시 체질 진단을 통해 두통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환자분은 소음인 중에서도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이 매우 약한 한소음인 체질이셨습니다.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몸에 가짜열, 즉 허열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허열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죠. 결국 이 환자분의 두통은 기운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고 치료의 핵심은 기운을 보충하는 데 있습니다. 이분은 그동안 줄곧 병원 치료만 받아오셨고 이번이 평생 처음으로 한의원을 찾으신 경우였습니다. 조금만 더 일찍 기운을 보충하는 한약을 드셨다면 지금처럼 몇십 년 동안 두통이 지속되는 상황까지는 안 가셨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기에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점점 약해지면서 두통 역시 점점 심해지셨던 것입니다. 두 번째 사례는 30대 후반 여성 환자분입니다. 이분은 새벽에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로 증상이 심하셨고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두통이라고 하셨습니다. 두통은 학창 시절부터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졌고 벌써 10년 넘게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. MRI나 CT 등 여러 검사를 받아왔지만 항상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셔서 이제는 검사 자체를 포기한 상태셨습니다. 이분은 태음인 중에서도 열이 많은 체질인 열태음인이었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열태양인의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. 열태음인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.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통제되던 열들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죠. 혹시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치료 역시 같습니다. 열이 스스로 조절될 수 있게 예전처럼 몸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 물론 열태양인과 열태음인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사용하는 침이나 한약은 완전히 달라지겠죠. 자,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렇게 체질에 따라 두통의 원인과 치료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한의원에 오시는 많은 두통 환자분들께서는 병원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진단하면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찾게 되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원인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.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체질의 진단입니다.
한의학 박사 김영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